그래서 법이론적 모형도 다시 틀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이론적 모형은요, 변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 과정이 있고, 변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변화 과정을 얘가 인지적 과정하고 행동적 과정으로 또 나누죠. 인지적 과정, 인지적 과정, 경험적 과정, 행동적 과정. 인지적인 거는 내가 인지를 하는 거지. 인지, 정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인지적. 행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지적 과정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인지적 과정에 있어서는요, 변화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의국이죠. 의국에 있는 환자가 자기 해방을 하고 강대한 자조로 사회적 해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적 과정, 행동적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국에 있는 환자가 자기 해방을 하고 강대한 자조로 사회적 해방을 했다거든요. 의식고치, 극적 완화, 환경 재평가하고 자기 재평가, 사회적 해방, 자기 해방, 그 다음에 이제 강화요법, 대체 형성, 대체 행동 형성이죠. 대체 행동 형성하고 이제 얘는 자극 통제, 조력관계. 그래서 얘는 기평, 서술형 다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또 이제 책마다 표현이 좀 다른 것도 좀 봐주셔야 돼요. 헛갈림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코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식코치는 그 건강 문제와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흡연에서 주로 사용이 되잖아요. 흡연에 있는 결과가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 생기고, 폐암이 생기고, 암 발생률이 높고, 심혈관이 생기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한 거, 흡연을 금연할 수 있는 방법들, 금연할 수 있는 금단 증상을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금연하는 방법, 또 내가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의식고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적 완화는, 이거는 이 문제 상황, 건강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서도 느끼니까 문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극적 완화이죠. 정서도 느끼는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그래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캠페인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흡연자가 이제 암으로 사망해서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걸 느끼고,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체험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극적 완화가 되고, 환경 재평가는, 이거는 내 주변의 환경, 여기서 말하는 주변의 환경은 사회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흡연하는 것이 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적 정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환경 재평가예요. 내가 흡연을 하니까 가족들이 싫어하고, 직장 동료들이 나를 좀 싫어하고, 냄새 난다고 하고, 또 자녀가 또 걱정하고, 아빠 건강을 걱정하고, 이런 거를 인지 정서적으로 느끼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이 환경 재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재평가는 자신의 이 문제 행동을 자신의 어떤 가치관, 신념, 이미지로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항상 건강에 대해 중요하게 생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항상 깔끔한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내 모습은 항상 가래가 나오고, 얼굴도 검해지고, 치아가 또 착색되고, 입에서 냄새나고 하는 거를 자기가 인지정서 재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 어떤 신념과 기준의 이미지에 맞춰서 자신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이 자기 재평가죠. 사회적 해방은, 이거는 이 건강 행동에 대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에서도 이제 흡연자가 마음대로 흡연하지 못하게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고, 공중시설에서는 흡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또 금연에 대해서 캠페인 같은 거 많이 있고,
이런 사회가 이제 이 불건강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의 어떤 이제 환경을 자기가 인지하는 것이 사회적 해방이 되는 거죠. 자기 해방은 뭐예요? 자기 해방은 이거는 내가 이거를 하겠다, 금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강을 실천하겠다는 이 결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알리서 자기의 어떤 이제 결정을 건강한 행위를 하려고 더 신념을 강화를 시켜주려고 만드는 것이 자기 해방이고, 그 다음 강화요법은 내가 건강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보상을 주는 것, 칭찬이나 보상, 뭐 물리적, 정신적으로, 그리고 보상이나 선물을 줘서 그 행위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강화요법이고, 대체행동 형성은 내가 흡연 대신에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흡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체행동 형성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흡연하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흡연하는 대신에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 이완요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체행동 형성이고, 자극통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흡연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극이 되어지는 것을 제거해서 흡연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자극통제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잿더리를 없애고, 그리고 술 먹으면 흡연을 할 때는 술 먹는 자리에 안 가고, 그런 것들이 자극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력관계 형성. 조력관계는 내가 흡연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죠. 내가 흡연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을 하도록 해서 흡연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력관계 형성. 이 정도로 쓸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 단계를 얘기하면요. 그래서 변화 단계는 우리가 계획 이전. 얘는 우리가 건강 행위를 계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름이 계획 이전이에요. 뭐 고려 이전, 뭐 고려전, 이름 표현이 많죠. 고려전도 있고 무관심 단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 이전,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준비가 들어가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행동 단계, 그 다음에 유지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계획 이전하고 계획 단계에 있느냐? 의극에 있는 환자가, 그래서 의극에 있는 환까지가 계획 이전 단계죠. 의극에 있는 환까지가 계획 이전 단계가 되고, 계획 단계에서는 자기 재평가가 특히 계획 단계로 있고, 준비는 특히 자기 해방이 준비 단계죠. 그리고 아까 이제 강화요법, 대체행동, 자극통제, 조력관계는 특히 행동 유지 단계에 들어가는 애들이다 라고 이제 그것도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얘 단계에 대한 설명, 661, 66이었죠. 661, 66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661, 66도 설명을 해줘요. 6개월, 1개월, 6개월.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는 뭐예요? 계획 이전 단계는 이거는 6개월 동안, 6개월 안에 자기가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단계가 계획 이전 단계이고, 계획 단계는 내가 6개월 안에 금연을 할 의도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그것이 계획 단계예요. 계획 단계 이름이 계획 단계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고려 단계, 뭐 관심 단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준비 단계는 내가 1개월 안에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준비 단계가 되죠. 1개월 안에 하려고 한다가 준비 단계고, 행동 단계는 그 변화된 행동을 한 것이 6개월 이상 된 것이 6개월까지죠. 6개월까지 된 것이 행동 단계. 유지는 그 건강 행동을 6개월 이상 한 것이 유지 단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균형과 자기 효능감이 또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개념이 또 중요한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균형을 쓸게요. 다른 색깔로. 우리가 의사결정 균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자기 효능감과
유혹이라는 게 들어가요. 유혹. 의사결정 균형이 뭐냐? 의사결정 균형은요, 우리가 손실과 이득이죠. 손실과 이득. 우리가 손실과 이득을 이제 얘기한 것은 교환이론에도 나왔어요. 손실이 되는 거, 또 이득이 되는 거. 손실은 이제 비용이라고도 표현, 비용. 이득이 되어져. 의사결정 균형도 손실과 이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건강 행동을 했을 때 손실이 건강 행동을 했을 때 그 건강 행동이 손실보다 이득이 높을 때 그 건강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실과 이득이 같을 때가 언제예요? 같을 때가 계획 단계가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손실과 이득이 같을 때가 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계획 이전은요, 손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준비 단계부터는 이득이 많아져요.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는 내가 금연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 금연하면 내 스트레스 해소할 수도 없고, 자꾸만 살이 찌고, 흡연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단계는요, 손실하고 이득이 같아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을 갖는 것이 계획 단계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니까 6개월이 걸리는 거죠. 의도는 있지만 말까가 생기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이 되어지는 것은 손실보다 이득이 높을 때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손실보다 이득이 더 높다고 생각할 때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효능감과 유혹을 얘기를 하면요. 자기 효능감과 유혹. 자기 효능감 우리 다 똑같아요. 아까 건강 증진 모형이나 건강 신념 모형이 있는 거, 자기 효능감. 그 사회 인지 모형에도 자기 효능감이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내가 이 활동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확신과 자신감이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이 행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과정이잖아. 과정이니까 이 행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불건강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이죠. 어떤 상황에서 불건강 행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충동을 갖는 거.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혹은 언제까지 높냐면, 그래서 유혹이 계획 이전, 계획 단계까지 유혹이 높죠. 유혹이 준비 단계부터 올라가죠. 계획 이전, 계획 단계까지가 유혹이 더 높았다가 준비 단계에서는 반전이 일어나는 게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부터는 자기 효능감이 조금 올라가요. 행동 유지 단계. 자기 효능감이 제일 높은 거는 유지 단계 때가 가장 높은 거죠. 행동 단계도요, 자기 효능감이 높긴 높지만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동 단계도 다시 불건강 행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유혹에 의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가 이게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범위론적 이론은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가 건강회계를 한다, 안 한다,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불건강해서 건강회를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단계를 거치면서 건강행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간호하고 연결했을 때, 간호는요, 변화 과정하고 틀린 거랬죠. 그냥 간호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간호하고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 이전에는 교육하고 홍보를 해줘야 돼요. 교육, 홍보. 계획 단계에는요, 자가평가를 해줘야 돼요. 자가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준비 단계는요, 목표를 설정을 하게 하고,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줘야 돼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개발을 하고, 행동 단계는요, 행동을 모니터링 하죠. 행동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 모니터링 하면서 기대치를 보완을 해줘야 돼요. 너무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니까. 기대치를 원래 완전 금연법인데, 완전 금연이 안 되고 자꾸만 피면, 내가 하루에 뭐 5가지를 핀다. 그러면 기대치를 보완해서 2가지를 피도록 하는 거. 그렇게 보완해서 기대치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성공을 했네? 이제 한 가치로 줄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행동 단계예요. 유지 단계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
준다든지, 자기 보상을 한다든지, 또 흡연,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아까 행동학 유지자인데 거의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이 정도로만 간호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범이론 모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